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소송에서 패소해 26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상고 포기를 권유한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무시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건립 로드맵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최민호 위원장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의 세종시 유치를 주장했습니다. 내후년 K2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천안시 축구단이 공식 파트너사를 모집합니다. 세종시 보건소 신청사가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26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죠.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가 더 많게 됐는데요.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진입도로 환매권 취득 발생 사실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뒤 환매권을 갖게 된 토지주들에게 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시는 원금 98억 원에 배상 지연에 따른 가산금 등 163억 원을 추가로 물어주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항소심 선고 이후 5년이 흐르면서 이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 김선태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대법원 상고 시 패소가 예상된다는 시 고문 변호사의 만류에도 시가 소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무시하고 정작 패소 책임이 있는 변호사의 말만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 천안시의 고문 변호사님은 1, 2심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환매권 발생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에 상고한다 하더라도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항소심 인용 금액으로 가지급 후 상고심을 진행하면, 공탁하면 지연 손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법률.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공탁제도를 활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상지원금을 물어주게 된 천안시는 최근 제5차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결국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5,385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는 올 들어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용이 발생한 곳입니다.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직과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2023년 천안시 축구단의 K2리그 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식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시는 앞서 용역을 통해 명칭 사용권 등에 대한 후원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또 국내 시총 200대 기업과 공기업에 시장 명의의 서한과 제안서를 발송하는 등 파트너사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 내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와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75%, 재산 1억 1,8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와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향후 구체적인 건립 절차와 준공 예상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명목으로 국비에 반영돼 있는 예산은 모두 147억 원입니다.
당초 행복청소관, 행복도시 특별회계에 반영됐지만 지난달 국회법 통과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사무처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됐고, 최근 이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해당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럼으로써 이 세종국회의 큰 그림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또 한 번 여야 합의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규칙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이 최소 2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8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착공 후 준공까지는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세종의사당 개원은 2027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향후 국회에서 건립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설계, 공로 등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설계 2년, 공사 3년으로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교통과 주거 등 행복도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보건소 신청사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8일 진행된 신청사 개소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종시장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신축 보건소는 조치원 옛 교육청 부지에 본관과 별관 2개 동으로 나눠 건립됐으며, 만성질환을 비롯해 정신건강과 치매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됐습니다.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꿈의 암치료시설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의 세종시 유치를 주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충청권 4개 시도당 협의회에서 질병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감안해 중부권의 중심지인 세종시에 건립해 줄 것을 대선 공약으로 중앙당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취업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세종시를 글로벌 청년 기술 창업 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선 공약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내년 3월 가온마을 7단지 상가에서 문을 엽니다. 세종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LH 세종특별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3월 목표로 세종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립되는 세종 캠퍼스는 전문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특수대학원으로 도시문화경영학과 전통문화활용교육학, 정원문화콘텐츠학 등 3개 학과를 우선 개설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특성화 대학입니다. 이은일 세종시 전임위원장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취임한 이후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에서 팜 테라피 전문가로 변신한 아산 지역 여성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치유 농업으로 일도 하며 보람도 찾고 있는 이들의 재능 기부 현장을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산 성심학교의 한 교실, 피클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오이와 당근을 만져보고 썰어보며 자연을 느껴봅니다. 오이 이거 썰어보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요. 어? 네. 좋아. 한번 해봐. 느낌이 좋구나. 오늘 11 선생님은 바로 경력 단절 여성에서 아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팜 테라피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강사로 변신한 여성들. 농업 소재와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재능 기부에 나선 겁니다. 나무를 만나고 흙을 만지고 돌을 만지면서 우선 제가 마음의 힐링을 얻고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안정감을 얻고 난 후에 또 타인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또 전달되어져 가고 또 함께 만들고 나면 그 기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16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구성한 이들은 다양한 농업과 자원을 활용해 치유, 체험 관련 일도 하며 노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통해 보람도 찾고 있습니다. 수업이 잘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되게 보람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이 일을 잘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팜 테라피 활동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답답해했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활동 해주시니까 학생들 스트레스도 풀리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거듭난 여성들의 재능 기부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세종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밟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세종의사당 정상 건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세종의사당 건립이 불러올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은 세종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새겨왔다며 서둘러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면 없어 이 세종국회의 큰 그림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밑그림이 될 세종의사당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의 효율이 훨씬 높아지고 또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충청권 그중에서도 세종이 그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에 핵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 분원을 여기에 설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중추 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앞으로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저도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돕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그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가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향후 건립 추진 속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신중년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센터는 다정동 가운마을 LH 임대상가에 들어설 예정이며 내년 5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력 개발을 위한 제도약 취업 교육과 수강 이후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세종시 신중년 인구는 6만 7천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토종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곡교천과 매곡천 일대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퇴치 활동에서는 전문 잠수부를 투입해 크니베스 555마리를 포획했으며 가시밭과 단풍잎 돼지풀, 환삼 덩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매곡천 하류 약 2.8km 구간을 대상으로 교란 식물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매곡천과 곡교천 일대 약 36,543제곱미터에 서식하는 단풍잎 돼지풀 퇴치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민체육관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국민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며 행정 분야를 비롯해 부패 신고 상담, 행정 심판,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소비자 피해, 노동 문제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감사위원회로 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산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종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아산시는 2021년 모종동 일대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확정되면서 인구수가 2017년 약 18,000명에서 2021년 약 23,000명으로 4년 사이 약 5,000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아산시 모종동.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은 1986년 모종리에서 모종동으로 승격돼 현재는 온양삼동 관할의 법정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고속버스 터미널과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 간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는데요.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은 복합 쇼핑 문화공간으로 신축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모종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산시 중심생활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종동은 의료기관인 아산시 보건소, 아산충무병원과 아산시 법원, 아산시청 등의 행정기관이 유치돼 있어 시민들이 의료와 행정 업무를 보기에 편리하고 아산의 원도심이라는 특성에 맞게 대형마트와 여가시설 또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친수공간과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천혜의 입지 환경을 갖춘 아산의 뉴타운으로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좋고 겪어보니까 다 좋네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가깝고 소방서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그런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모종동이요. 터미널 교통이 너무 좋아요. 시외버스 다 다니고요. 온양 온천역도 KTX도 지나다니고 여기 배방역에 또 풍기역이 지하철역이 또 추가가 되니까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고장입니다. 아산시 모종동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아산시 모종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인 아산시 모종동은 아산의 원도심으로 의료기관과 대형마트, 쇼핑, 여가시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아산시 모종동의 현재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매매는 31건 중 거래량 31건으로 거래 비율이 100%이고 전세는 17건 중 거래량 13건으로 전세 거래 비율은 76%입니다. 모종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945만 원, 전세는 762만 원으로 전세율은 81%입니다. 현재 모종동의 지하 5층, 지상 40층 높이의 최고층 랜드마크 단지가 들어서면서 배방과 탕정으로 대표되던 아산 주거문화단지의 중심이 다시 원도심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온천동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온천동의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매매는 20건 중 거래량 14건으로 거래 비율은 70%이며 전세는 12건 중 거래량 4건으로 거래 비율은 33%가 되겠습니다. 온천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708만 원, 전세는 541만 원이며 전세율은 76%입니다. 아산시는 현재 14곳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종동에 위치한 모종셋던지구가 22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 공사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주거 공간과 공원, 녹지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 기대가 됩니다. 아산의 신주거 중심, 아산시 모종동. 신흥 주거타운으로의 전망을 기대합니다. 아산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와 관내 4개 기업이 동반기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반기업이란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소통, 교류하는 우수기업을 말합니다. 제28회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시상식에서 아산에 있는 지하이텍이 종합 대상을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아산시 소재 기업이 종합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교육원이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인 세종아이 온라인 놀이터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세종시의 글벗 유치원이 지난 27일부터 사흘에 걸쳐 하루 10가족씩 유치원 바깥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 했던 영화를 상영하는 돗자리 영화제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치킨 텐더 생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0-5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휴먼 ENT에서 지자체 영업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12-011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